자, 가겠습니다. 경매는 그 관련된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기본인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그 다음에 최저 매각가, 그 다음에 매각 가격,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금,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만 딱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권리 분석에서 이건 사실은 권리 분석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나왔던 예를 보면 다음 중 경매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 즉 매수 신청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는 이 정도가 권리 분석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위험성이 높다라는 말은 뭐야?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그죠? 위험성이 낮은 건 선순위 권리가 아니고 후순위 권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경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시거나 하면서 정리하시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491페이지 가면 매수신청 대리 나와 있죠. 이 매수신청 대리다 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일단은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개공. 개공 중에 누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누구요? 법인인 개공이 합니다. 뭐는 한데 부칙상의 개공은 제외됩니다. 이거 부칙상 개공은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개공하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가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랬죠. 커다시고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구? 지방법원장에게 만다 등록해야 된다. 그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넘겨보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비교를 해보면 등록관청이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요? 지방법원장을 넣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들어갈 자리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넣으면 돼요. 법원행정처장을 넣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그 다음에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 이거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거 중요하거든요 라고 안 해도 그게 중요하다고 딱 돼 있지. 짜라락 적혀 있잖아.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에는 뭘 빼야 돼요? 부칙상 개공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경매 실무교육 주어야. 실무교육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예전에 나왔던 예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X예요. 이건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셨죠? 예,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정보험 공제 공탁 보이시죠? 그 뒤에다가 적어요. 등록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등록입니까? 그렇죠. 보정 후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보정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맞 틀려요? 틀렸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이란 말은 이미 매수신청 대리 등록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보정이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등록 후 보정 반대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정 후 등록입니다. 금액은 다 똑같아요. 같은 내용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등록에 결격 사유가 나오고, 결격 사유다 해가지고 역시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개공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에 개공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도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서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뭐도 안 돼. 매수신청 대리 등록도 안 돼요. 그런 관계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따로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은 제가 세 가지는 기억나야 그랬죠. 첫 번째,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그죠?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해가지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 등록 신청일 전까지 맞죠? 그리고 바로 안에 법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받죠? 전원이 받는데 여기 누구 받아요? 대표만 받아요. 대표자만. 아셨죠? 대표자 줄 딱 긋고, 법인은 대표자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봐봐요.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죠. 꺼세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번에 실무교육에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 교육 과목, 교육기간 등에 대한 예규로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교육시간은 우리 공직사법은 28에 32죠. 요거는요. 32시간 이상 44시간입니다. 32는 똑같은데 내용 다르죠. 그 다음 실무교육은 뭐 직업윤리에다가 그 다음에 법들 나오고 그 참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무교육의 수탁은 학교하고 그 다음에 협회 있죠. 학교와 협회. 그러면 공직사법의 내용과 다르게 뭐가 없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없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꾸 뭐 비교하실 인식하는 건 그거예요. 비교점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증의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하고 재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신청. 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공이죠. 그래서 사무소 관할, 즉 사무소 관할청을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에다가 뭐 한다?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똑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자체 소재죠.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 근거가 시군구 조례였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정부 수입 인지입니다. 정부 수입 인지. 법원 행정처입니다. 정부 수입 인지입니다. 정지가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처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며칠이었죠? 여기는요. 14일입니다. 등록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여기는 14일 이내에 구분해서 등록하라 되어 있고 등록증 교부의 내용 놓으면 밑에 4번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기록 유지하라 뭐 등등등.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제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종별 변경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신규 등록해야하고 맞죠? 딱 한 개 종별 변경에서 재교부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신규 등록에 대한 경우만 딱 보시고 개시 의무, 휴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보입니까? 자, 제목 옆에다가 그러면 돼요. 우차입보 우차입보 우가 뭐겠습니까? 그게 5번 우선 매수 신고, 6번에 우선 매수 신고 있죠?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는요.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 폭이 있죠. 밑에 7번. 그래서 차입니다. 2번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그 다음에 번호는 보증의 제공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입찰에서부터 낙찰 시까지의 1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법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게 그러니까 낙찰받고 난 이후에 대금 납부라든지 항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도소송이라든지 인도 같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관계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금 납부라든지 항고라든지 인도 명령 같은 경우도 나오곤 하는데 그건 관계없다. 우차입보. 우차입보. 이거 아셨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과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같으면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가 보존한다 그럴 때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 보존, 5년 보존 두 개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무조건 다 5년입니다. 보존한다 그러면 무조건 5년 딱 생각하시면 돼요. 5년. 됐습니까? 사건 카드 작성 보존 제목만 보다 대박 수 있죠. 몇 년? 5년. 그 다음에 여기 등록 인장 사용 있잖아요. 등록 인장이란 공인중개사법상의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 별도로 인장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별도로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 줄 다 끄고 아셨죠? 이게 뭡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인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별도로 등록 안 한다라는 것만 그죠? 지나가듯이 들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 나오는데 확인 설명도 자 설명사항 중에 핵심이 되는 것만 보면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 그 다음에 뭐 그죠? 금방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금매 파악, 금매. 아니, 금매 가격이 있잖아요.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의 최전 매각보다 낮으면 내가 경매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매를 입찰한 이유는 여러 그죠? 그런 이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잖아요. 왜냐하면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탈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 다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대로 금액 다 드러나야 되고 외부에 다 오픈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인테리어 비용에 최소한 뭐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입찰하는 거지. 그죠? 같은 값이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게 있지. 그냥 그죠? 거래를 통해서 사는 게 낫죠. 훨씬 더. 그래서 확인순 작할 때 경제적 가치 있잖아요. 3번에 경제적 가치 그리고 4번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 있죠. 가시 이렇게 3번 4번이 보통 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한다 그랬죠. 몇 년이겠어요? 5년간. 그 다음에 등록 인장 사용 따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방식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쭉 가서 각 대리 행위마다 줄을 닦아봐요. 각 대리 행위마다 라는 매 사건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 할 때마다 제출하는데 이번에 같은 날 같은 장소는 하나로 가름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가시면 자 중요합니다. 이거 개공은 어떤 경우든 소공 등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끊어요. 뒤에 직접 출석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접 출석해야 된다 하셨죠? 직접 출석. 그 다음에 자 5번 제목과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 금지 행위는 이거예요. 아까 매수 신청 대리 경우 대리의 업무 범위 있죠.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는 뭐요? 못하는 금지지. 예,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우차입보 아셨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차입보 빼고 예입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민법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수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보수는 예규에서 정하는 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언제 설명할까? 위임계약 시, 위임계약 전. 그러니까 위임계약을 우리 좀 이런 물건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는 거야? 돈이요, 돈. 아셨죠? 위임계약 시입니까? 위임계약 전입니까? 전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영수증 출달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영수증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수증이라는 서식이 있죠.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이거는요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한일 줄다 끄고 그리고 실비라고 할 때 밑에 두 번째 줄 통상 실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의 실비는 따로 못 받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 받는 게 뭘까요? 원거리요. 제적어요. 원거리 교통비 출장비는 받아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럼 반대로 근거리 교통비는 못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실비라고 할 때 원거리 교통비 출장비 같은 경우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정제도와 공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은 건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정 설정 방법 똑같죠? 보정 설정 금액 똑같아요. 같은 건 안 봐도 돼.
사망 해산 시에는 몇 년간 해소하지 못한다. 맞죠? 3년간. 그리고 보증에 대한 설명도 보면 자, 매수 신청 위임을 받았을 때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 교부 전자문서 제공 똑같죠? 보정 변경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 기가십니까?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 똑같습니다. 만료일까지는 보정을 재설정해야 된다 말도 똑같죠? 같은 건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보정금 지급 넘어가시면 매수 신청인이 보정 기간에 직접 지급 청구한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 그러면 며칠입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5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딱 나오면 15일입니다. 보증보험 공제는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 부족한 금액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까지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공제사업도 공제사업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있죠.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2월이었다가 3월로 바뀌었어요. 제가 운용실적 공시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랬죠. 첫 번째 누구에게 공제계약자에게 언제 매 회견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죠? 어떻게 한다고? 공시하고 게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국장이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법원 행정처장을 넣어라 그랬죠. 그러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권 똑같아요. 금감원장에게 있는데 직권으로 요청으로 지금 동그라미 7번입니다. 누구의 요청? 그죠? 국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범위, 공제규정, 운용실적 공시 참고하시고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이해하겠죠? 이거 3월인데 3월 바뀌는데 2개월 됐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505페이지 있죠? 원래 매회견도 종료 후 2월이었다가 3월로 바뀐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공유사법상의 이전 신고 똑같습니다. 같은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506페이지에 보니까 506페이지에 신고 의무 있죠. 첫 번째 줄에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사무소 이전, 휴폐업 신고, 그 다음에 취소 정지 있죠.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가 있고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전에 뭐 그냥 해봤는데 이휴라는 사람이 최서 정분이 났다. 술 먹으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전이죠. 휴폐업 신고 취소는 2개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정지도 2개 있죠. 등록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분사무소까지. 그래서 이휴 취정분 찾았습니까? 이휴라는 사람이 취해서 정분이 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명칭 표시 주의 업무 등 해가지고 원래 그 법원 명칭 있잖아요. 휘장 등은 사용하면 돼 안 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지도 감독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독권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협회 있죠. 협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국장이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죠?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회의 시도지부 있죠. 협회의 시도지부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 지방법원장, 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장은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겸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 이 감독권은 그죠? 협회 시도지부에도 감독권이 있고 그 감독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회 시도지부에다가 개공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고 지방법원 지원장 있죠. 지방법원 지원장에게도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법원 지원장도 개공에게 감독할 수 있고 협회 시도지부도 개공에게 감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지도부는 지체 없이 실시 결과를 뭐한다? 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상당 처분, 즉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감독권자는 누굽니까? 지방법원장, 지원장, 협회 시도지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요, 지방법원장입니다. 아셨죠? 위치가 뭐 위에 뭐가 있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이면서 감독권자는 지방법원장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잖아요. 행정처분권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마찬가지예요. 등록관청이 들어갈 자리에 지방법원장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지 쭉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갑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 두고요. 주의하실 건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상대적 업무정지밖에 없죠. 508페이지 보니까 3번, 4번 보십시오. 절대적 업무정지와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유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적,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업무정지 기간이 1월 이상 얼마? 2년 이하라는 것 정도.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봅니다. 무조건 행정처분관리대장에 보존한다 그러니까 몇 년이겠어요? 5년입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니까 두고 표시 및 제거 있죠? 이거 봐야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뭐한다? 사무소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표시 등을 뭐한다?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죠. 그래서 6번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요. 취소는 제거하고 정지는 표시한다. 이렇게 취재 정표다.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니까 취소는 제거하고 정지는 표시한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내용도 가장 중요한 걸 딱 꼽아라 그러면 몇 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매수 신청 대리의 업무 범위입니다. 우차입보. 이거 하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차입보는 계속 그 지문에 독립적으로 나오든지 지문 중에 하나로 나오든지 꼭 나오니까 우차입보 이래가지고 됐죠? 이렇게 하시고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서 본다 그랬죠? 예, 앞으로 쭉 가시면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확인 설명서 부분이 어디냐? 페이지 165페이지 165페이지 오면 설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4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4종에, 그러니까 4종이 있는데 1식이 뭡니까? 주거용입니다. 그 다음에 2식은요. 2식에 비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3식이 뭐다? 토지입니다. 그리고 4식이 임목 등 해가지고, 임목 등 대상물에 따라서 서식에는 차이가 있죠. 자, 요 작성 요령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공통적으로 위에 165페이지 위에 보면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서의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서의 구성.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고요. 그죠? 이게 그리고 1 해가지고 뭐가 있냐? 기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 그리고 2 그래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 그래가지고 중개 보수란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명 및 날인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확인 설명 자료란에, 그죠? 자료란에 보면, 자, 위에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에서 주의하실 건 뭐가 들어간다? 등기 권리증이 자료란에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걸 뭐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적는 거고 여러분은 적을 필요 없잖아요. 위에 등기 권리증 있죠? 거기에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니까 확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있죠? 그게 뭡니까? 자료 요구 불응 시 기재입니다. 자료 요구 불응했을 때 우리 설명서에 기재한다 그랬죠? 그게 여기입니다. 설명서 자료 요구 불응 시 기재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본 확인 사항은 1번부터 그죠? 8번까지 항목이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은 누가 조사해서 적을까? 개공이 조사해서 기재하는 항목이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제가 어떤 걸 기본 확인 사항 그랬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에 딱 가서 보고 알 수 있거나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자, 거기서 주의하실 건 여러분은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대상 물건의 표시 보입니까? 표시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건축물에 보니까 전용 면적이 있고 옆에 적어요. 공용 면적 X입니다. 면적,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 공용 면적은 기재 항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나오고 준공 연도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적죠. 그리고 구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까? 예, 방향이 보통은 뭘 기준으로 하죠? 안방, 그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 참고로 한다고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 기준은 주거용이냐 아니면 뭐 그 밖의 건축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거실이나 안방입니다. 그래서 주실 방향 이렇게 하면 돼요. 주실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도 적게 돼 있죠. 기준이 뭔지. 그래서 안방인지 거실인지 해가지고 그죠? 주실 방향입니다. 주실 방향. 그 다음에 자 체킹하시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기재하게 돼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그 위반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봤습니까 이거? 딱 체킹하시고 여러분 눈으로 자꾸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건 등기 부상에 걸리고 3번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요건 개공 직접입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있죠. 거기다가 시군조례라고 적으시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식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토공인데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은 원래가 근거 서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군조례가 나와요.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세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네 번째가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 해가지고 몇 개 있습니까? 4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식이 아까 시군조례가 뭐였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 개공이 조사하는 건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 지역, 지구 등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은 뭘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쓰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그 밖에 나오죠?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뭐?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있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자주 나왔어요. 이건 개공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보입니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있는데, 자, 일단 거기서 주의하실 게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죠. 요걸 두 개 딱 묶으셔가지고 1 해봐요. 이거 1시계만 했어요.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에만 있다고? 1실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항목은 경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 대해서 기재하게 돼 있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유무를 적습니다. 비선호시설의 유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랬을 때 거래 예정 금액하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 있죠. 요거.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자 세율 동그라미. 세율입니까? 세액입니까? 세율입니다. 종류는 3개밖에 없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라고 되어 있고 재산세는 며칠 기준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계약을 할 때 서로 밀고 땡기고 막 그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8번까지가 뭐라고? 개공의 세부죠.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은 9번부터 12번까지예요. 9번부터 몇 번? 12번까지입니다. 12번까지고 거기에 보면 9번 있죠. 실제 권리관계라고 할 때 요건 내용이 달라요. 그죠? 9번하고 10번, 11번, 10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인데 9번은 매도 임대인 고지사항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10번부터 12번까지는요. 매도인 임대인에 대해서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묻거든요. 그건 뭐다? 실제 상환까지 해가지고 딱 정리해야 돼. 실제 상환. 실제 상환. 기억하세요? 이건 자주 물어요. 이거. 실제 상환.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인, 임대인, 고지고 상태에 보시면 자 소승배, 가수, 열전 해가 위에 오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소방 보십시오. 소방. 소방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동그라미 하시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를 확인하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리 관련법에 가지고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소방법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았 사용 승인 받았다는 말은 기본적인 소방 체제는 갖췄다 보거든요.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뭘 빼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통상 우리가 단독 주택 경우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그랬는데 이건 홈 오토메이션 있죠. 가정 자동화 시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에서 도배 동그라미. 도배는 일시계만 있고 상가는 있어 없어요? 없죠? 예, 요거. 그 다음에 환경도 동그라미 하시고 환경도 주거용 건물에는 있는데 상가는 있을까 없을까요? 비주거용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9번부터 12번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꼭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 중개보수가 합니다. 중개보수는 자 거기 보니까 실가 기준일까요? 거래 예정 금액 기준일까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실가가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이라고 오른쪽 있죠? 산출 내역이니까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른 그 중개보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계략적 사항이에요. 정확한 내용이 아셨죠? 산출 내역이란 말은
대충 얼마인데가 아니고요. 거래 실제 거래 예정 금액 얼마에 요율 얼마를 곱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아셨죠? 한도액과 비교할 때 얼마 해가지고 그 내역이 적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계략적 사항이 아니고 뭐라고? 정확한 산출 내역입니다. 말 그대로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중개보수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중개보수는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둘 다 아니에요. 저 별개입니다. 별개. 이렇게 별개 항목으로 아셨죠? 네. 자꾸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이건 설명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개공과 소공은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요. 예, 됐고. 자 그러면 이식을 가봐요. 원래 가장 비교가 일식과 이식의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식에 있는 게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 부분은 똑같죠? 다른 게 없어요. 권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봐봐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서 같아요 달라요? 자 이제 봐야 됩니다. 설명서가 나오면 자 1식부터 4식까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이러면 돼요. 뭐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실이 이게 권리야. 등기부상의 권리였었죠? 요거는 실제 지금 보고 있죠, 지금 표시. 요거는 보수야, 수수료, 보수. 조세, 거래 예정 금액 해가지고 둘러 6개. 6개는 모든 서식이 다 들어있어요. 1식부터 4식까지.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식에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뭐였죠, 금방? 아까 보셨죠? 교육, 판매, 의료시설 있죠?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에 있다? 일식에만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는 어디에? 2식에 있고, 3식은 또 주차장이 빠집니다. 넘어가고. 경비실 유무 똑같고요. 그래 예정 금액도 똑같죠? 실역시 부담할 조세 항목 해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에서 보시면 자 소승배 가수열전 할 때 아까 소방 있었죠? 소방이 일식하고 이식이 달라요. 일식은 뭐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감지기가 나오고요. 이식은요. 소화전 비상벨 유무가 나옵니다. 비상벨. 요거. 그러니까 소방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식에만 있는 거, 이식에 있는 거 서로 달라요. 소방은 다 들어가지만 기재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도배. 도배도 어디에만 있어요? 일식에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밑에 환경 나오죠? 환경도 어디에? 일식에만 있어요. 그래서 일식에만 기재되는 항목들도 체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서 따라서 공통 기재 사항과 일식에만 있는 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설명서가 나오면 항상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설명서 대상물 따라서 그죠? 서식을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1식, 2식, 3식, 4식이나 따라 가지고 1식에 있는 거, 2식에 없는 거 이 두 개 비교하니까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방식.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게 뭘까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재 항목이 아닌 것은 묻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었기 때문에 조세는요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게 토공이 있었죠. 토공이 뭐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이라고 있었죠. 건물 공시 가격, 요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제외되는 거고 하셨죠. 그러니까 설명서가 나오면 1식, 2식, 3식, 4식 어디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 방식은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를 확인하셔야 저 내용들이 구분이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뒤에 278페이지에 보면 비교를 딱 해놓고 있어요. 1식, 2식, 3식, 4식 다 있는 게 뭐라고? 해봐요.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요. 1번 있죠? 2번 있죠? 또 거래 예정 금액 있잖아요. 그거죠? 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있죠? 8번, 7번, 8번. 그리고 어디 있어요? 실제 할 때 10번에. 그리고 저 밑에 보수 있죠? 14번. 그래서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에 딱 적어놓으면 돼요.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에. 그리고 일식에만 있는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 일식 이게 환경이 있어. 아까 도배 상태에서의 도배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 있죠. 그리고 입지에서 뭐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이잖아요. 그죠? 입지에서 교육 판매 의료 시설까지 요거 교육 판매 의료 시설, 그 다음에 도배 환경 그럴 때 소방도 구분해야 됩니다. 1식은 단독 정보형 감지기 유무, 2식은 소화전 비상 배열에 대해서 그죠?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1식과 2식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1식에 있는 거 딱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번 텀은 법령 위주에다가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틈에는 이제 앞부분 조금 이제 속도를 붙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 조사 확인 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법령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계약 파트하고 연결 지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3, 4월 달에 보완할 거니까 아셨죠? 고생하셨고 너무 깊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경공매라든가 다 그 해보이 몇 문제 하나씩 2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에서만 안 놓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